번째는 테크니컬 서비스, 생소한 용어입니다만은 이 기술 용역에 대한 과세 가격 포함 여부입니다. 자, 어떤 이 핵연료봉의 제어를 위한 디지털 컨트롤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수출자에게 설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컨트롤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전체 계약 금액 중 테크니컬 서비스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계약금액 전체 지급 금액 중에서 이것이 과연 공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 본건 테크니컬 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을 계약하는 게 DC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DCC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운영 단계별 테스트 및 설계 작업 등에 대한 문서화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하도급을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발, 설계,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건 테크니컬 서비스 상의 개발, 설계, 테스트 등의 항목들도 이 이사가 수출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출자가 우리에게 수출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해당을 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 별도로 수행될 테크니컬 서비스 항목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국내 지원 비용이 없다는 거죠. 본건 계약서에서도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와 테스트를 완료한 후 물품을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계약서상 테크니컬 서비스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세청의 요건 해석입니다. 자, 다음 정유회사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정유회사의 정유 대체 도입 거래와 관련한 매각 대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정유 대체 가격, 정유 대체 도입 거래입니다. 정유가 이거 보면은 국내 정유회사는 리비아 석유공사의 장급 계약에 의하여 브레가 원유를 구매하고 있었는데, 리비아 석유공사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하여 브레가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데, 브레가 원유가 고유동 원유인 관계로 하절기 이외의 하역 작업이 불가해서 스팟시장이라는 그때그때 생기는 시장에 말이죠. 그 시장에다가 이걸 매각해버리고, 이 원유가 어떻습니까? 이 원유가 리비아산 원유는 유동점이 높기 때문에 하절기 이외의 하격장이 불가하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스팟시장은 이 대체로 이루어지는 그 시장입니다. 석유시장이 장기 공급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스팟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각하고 대체 유종인 5만 석유를 도입하고 불액의 원유 매각 이익을 해외에서 보유하다가 이 5만 석유 대금 지급 시 충당하고 있으나 거래 가격에서 빼뜨린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불회가 정유 매각하고 5만 정유 매입을 대행하기 위하여 현지 법인을 지정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회가 정유는 수입해서 쓸모가 없어서 팔고 새로이 5만 정유를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서 남은 차액을 여기다 이제 해서 지급을 하겠죠. 현재 국내 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를 보면은 자 불회가 원유가 있고 5만 오뮤가 있습니다. 이 불회가 원유는 리비아 석유공사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 중개인은 HK라는 중개인이 되겠죠. 그리고 구매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 5만 석유 구매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팟 시장에다 팔고 이것을 사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을 여기다가 보존해 주는데 이 중개인이 이제 이 가격의 차액을 여기 보상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도표까지 그려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리비아 석유공사의 물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 원유를 판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이 5만의 석유 원유를 구입할 때 이걸 사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 앤 컨클루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아주 심플하죠. 이 원유 거래가 불회가 원유나 5만 정유가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유를 팔아서 이거를 줬다는 게 뭐 연관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각이익을 합할 총 지급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총 지급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절차만 상당히 복잡하지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지. 아, 이거 파는 거하고 이거 수입하는 거 별개라. 이거 뭐 연결해서 거래 조건에서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이 연동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이거대로 팔고 이건 이거대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거래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금장상 통화와 실제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 결제 방법입니다. TT 원화 결제 방식으로 프랑스 본사로부터 받은 원화 인보이스입니다. 처음에 원화로 인보이스를 받아서 원화 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화 자체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송금일자 환율로 환산한 프랑스 프랑으로 결제하다. 지금은 유로죠. 이건 옛날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는 IMF 이후 환율 변동이 심한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사와 협의하여 원화로 결제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환율이 높아지니까 뭐 1,000원 하다가 1,500원 하다가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원화로 결제하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설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선 값을 한번 볼까요? 원화 금액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원화는 결제 통화로 할 수 있으나 단지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나라 원화만큼을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어 송금한 관계로 원화로 계약된 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다는 얘기죠. 자, 수입 당시에는 일단 원화로 과세를 하고 사후에 대금 결제가 끝난 후에 실제 결제 통화를 수입 당시의 환율로 금액에 과세해야 된다. 이런 쟁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보면은 이거는 뭐 심플한 거겠죠.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통화 환산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는 원칙인데 이 WC 권고 의견에 보면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된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사례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